8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1번. 치즈 마시고 들고 사셔야 합니다. 아, 그냥 들고만 하라? 허전하게 났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 뭐, 그냥. 자, 81번 문제 보겠습니다. 81번. 아, 요거 두 개 찾아 그래요? 거기, 취득세, 부가세 합계 계산 문제 나오죠? 사실 계산 문제는 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풀긴 하는데, 어차피 계산 문제는 우리가 뭐 찍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너무 여기를 꽂혀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지목이 나대지인 토지를 개인이 증여로 취득했대요. 근데 시가분이 1억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증여는 무상승계이기 때문에, 그죠? 그 취득금액이 없으니까 시가분이 공시가격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취득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취득세 하면, 얼마? 1억. 여기에 얼마? 증여. 3.5%죠. 그죠? 그럼 얼마야? 350만 원. 이렇게 돼요. 350. 취득세, 자, 부가세가 문제입니다. 부가세는 농특세 10%하고, 그죠? 그리고 뭐, 지방교육세 20%를 해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농특세는 어떻게 보냐면 1억에, 얘는 2% 해서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농특세 10% 해서 얼마? 20.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일단 이거 보시면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농어촌 특별세는 원래요, 과거에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붙은 거고요. 얘는요, 등록세 붙은 거예요. 얘는요, 지방교육세는.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거. 요 금액에다가 10%, 20%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금액은 얘가 지금 뭐예요? 과거 취득농세 합한 거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몇 프로 했어요? 2%. 나머지 1.5%가 과거 등록세 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합한 거다 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개정되기 전에 뭐, 취득세는 개정 전 취득세 세율, 농특세는. 얘는 등록세 붙은 거니까 지방교육세는 뭐? 개정 전 등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의 10%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겠죠? 몇 프로? 2%. 그러니까 무조건 농특세는 어떻게 구해라? 여기다 얼마를 곱해? 무조건 2% 곱해서 나온 금액의 10%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문제죠. 얘는 1억 곱하기 얘는 이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제 2%를 빼주라는 얘기죠? 왜 2%를 빼줘요? 그렇죠. 얘가 취득록세 합한 세율이니까 여기서 취득세를 빼줘야 뭐만 남아? 등록세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2%를 빼주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지금 이게 표준세가 3.5%잖아요. 여기서 얼마 빼줘? 2%. 그럼 얼마야? 1.5%죠. 1.5%면 얘가 얼마? 150만 원 나오죠. 1억에 1.5%. 그죠?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예요? 얘가 30만 원 나와요. 30만 원.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특세는 항상 2% 곱해 나온 금액이 10%.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붙은 거니까 여기서 2% 빼고 나머지 금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 이렇게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취득세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결론? 취득세 얼마? 350만 원이죠. 써있는 뭐 취득세 350. 뭐 이거 더하지 말고. 이건 부가세, 부가세. 그죠? 근데 취득세 및 부가세 합계 그러면 400.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81번은 뭐 취득세 및 부가세 합계 그랬으면 얼마예요? 4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만 이게 제일 문제죠. 지방교육세 구할 때 이 부분만. 그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얘가 등록세 붙은 거니까 얘는 등록세 세율만 곱하고 여기는 취득세 붙은 거니까 취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구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관련된 것도 나중에 푸시면 되니까 뭐 너무 계산 문제는 뭐 연연할 필요 없다 그랬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등록세로 가보겠습니다. 79페이지. 얘는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뭐 내용을 따로 막 시간 내서 공부하고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문제 풀고 하면서 과정 속에서 뭐 배워지는 거 보이는 거 있죠. 그것만 보셔도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문제 나오는데 종합 문제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정 파트만 딱 집어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등록세가. 공부를 안 한 거에 비해서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1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79페이지 1번. 다음은 등록 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죠? 1번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우리가 형식을 갖춘 등록을 하는 자, 받는 자, 즉 명의자한테 과세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형식, 누구 앞으로 등기할 거야? 등기받는 명의자 네가 무조건 뭘 해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번 등록세는 재산권 또는 권리의 등록행위를 담세력으로 보아 과세는 유통세 일종이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죠. 등록에 관한 외형적인 요건만 갖추면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 방식으로서 수수료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형식을 갖춘 그 사람한테 과세하고 수수료적 성격을 지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얘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 관련된 얘기죠. 3번 등록세 과표는 자 종가세, 우리 과표 종량세 있었죠? 종가 뭐가 표시가 뭘로 된다? 가격, 금액으로 표시가 되고 종량은 수량 등으로 표시되는 걸 말한다. 그럼 세율도 정률 세율이 있고 정액 세율이 있죠. 정률 비율로 표시가 된다. 정액세율은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 3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서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 뭐다? 등록세입니다. 그죠? 등록세. 3번 등록 면허세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법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와 무신고 및 과소신고 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등록세. 그죠? 아까 나온 거죠. 이거 취득세나 해당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은 무조건 기억하시라 했잖아요. 얘하고 또 뭐, 그 5번도 꼭 기억해야 되죠. 어떤 사유에서 그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록이 말소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는 과은함으로 환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4번, 5번 두 개 없다는 거에서 5번 기억하시고 또 하나가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세 개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해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그거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처럼 나왔을 때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5번 같은 게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만 볼까요? 5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설정 등기할 때는 무조건 명의자가 내요. 명의자, 권자. 그러니까 지상권자, 전세권자, 뭐 지역권자 이런 식으로 권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누구 명의로 할까? 그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5번 문제는 보시면 갑이 은행에서 1억을 융자를 받는데 을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담보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누가 빌려요? 갑이 빌려. 근데 담보는 누가 놨어? 을의 부동산을 담보로 넣었다는 얘기죠.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하게 되면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누구? 은행이겠죠, 은행. 아니, 지금 갑이 돈을 빌려. 그러니까 채무자죠. 근데 담보는 누가 하는? 을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 그래, 은행은 어디에다 저당권 설정을 해요? 그 담보물, 을의 담보물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 부동산이 상관없이 그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그 명의가 저당권이란 명의가 은행 앞으로 생깁니까? 그 채무자 앞으로 생깁니까? 은행 앞으로 생기잖아. 은행 명의로 생기잖아요. 그 걔가 권자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돈 빌리면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되면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채권 금액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명의가 누구 발에서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명의자죠. 그러니까 그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은행인 거지. 근데 갑을 나오니까 갑을 중에 고르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전세 들어가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하잖아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하게 되면 납세 의무자가 세입자입니까? 집주인입니까? 세입자예요. 왜? 세입자 명의로 전세권 권리가 생기잖아요. 걔가 전세권자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등세는 누가 낸다? 명의자가 내는 거야. 그 누구 명의로 할 거다? 등기등록을 받는 자.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가면 과세표준 얘기가 나와요.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그렇죠? 자, 1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 면허세 과표는 언제적 금액을 말한다? 등록 당시 가액이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 그러고 얘는 등기등록 당시니까 그렇고요. 2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이 나오면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고. 그러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요. 국수공판장 검증 그럼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번은 공매로 취득했대. 과표가 뭐예요? 공매.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야죠. 시가표준이 아니라. 그죠? 답이 3번이에요. 이것도 과거에 시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자, 그 다음에 과표와 관련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것들이 그나마 4번하고 5번입니다. 거기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세법에 채권 금액을 이거를 과세 표준을 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압류, 그죠? 이런 거 외울 건 없어요. 가압류, 그다음에 가처분 등기나, 그다음에 뭐 경매 신청하시거나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게 돼 있어요. 자, 얘네들은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하는데 이 보시면 얘네를 가만히 보시면 얘네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 해소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얘랑 관련돼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 등기. 얘는 채권 금액으로 갑니다. 이건데 자, 이 지문이 과표 중에서 그 4번 지문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보세요.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이걸로 가는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채권의 목적이 된 것.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빌려줬는데 1년 후에 돈으로 안 받고 부동산으로 대신 받기로 했다. 그러면 돈이 아니죠. 그러면 그 목적물이 된 그 부동산 가격 그런 얘기고,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채권 최고액을 말합니다. 이거를 뭘로 본다? 채권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걸로 가고 없으면 걔네들을 채권 금액으로 봐서 과표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 보시면 되고, 5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등기 당시에 취득을 해가지고 등기를 나중에 하는데 등기 당시에 뭐가 됐다? 자산 재평가를 했다. 자산 재평가. 그죠? 아니면 뭐가 됐다? 감가상각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 재평가라는 것은 그 자산을 다시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취득할 당시에 등기를 안 하고 나중에 등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세월이 일반적으로 흘러가면 토지나 이런 것들은 가치를 평가하면 가격이 일반적으로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보통 올라가죠. 그래서 재평가에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가 됐다? 감가상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감가상각은 가격이 줄어듭니다. 얘는 뭐냐면 건물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세월이 흘러가면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회계 처리할 때는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 비용으로 차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정 비율만큼 계속 차감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세월이 흐를수록 비용 처리,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비용 처리에 차감을 하니까 뭐가 돼요? 가격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가격이 뭐가 되면? 변경이 되면, 변경.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예를 들면 자산재평가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땡 틀린 거다. 그죠? 자, 그러면 변경된 가액으로 하는데 이 변경된 가액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뭐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입증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 지문이 그 얘기예요. 보시면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할 경우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과표 관련 4번, 5번이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그나마 그 정도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막 일일이 그 등기 종류에 따른 과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보시고 넘어가서 13번 문제를 보세요. 13번. 그죠? 다음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죠? 자, 1번. 일단 우리가 지방세 아파트 세율 얘기 나오면 가장 기본으로 나온 게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가 나옵니다.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1번이 그거죠. 지자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얘는 근데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부동산 등기 세율의 하나다.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부동산 등기만 가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 등록하시잖아요. 등록세 내죠. 그럼 걔는 가감 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걔는 부동산이 아니야. 그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율이 나오는데, 이 세율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1000분의 20. 이렇게 돼 있어요. 매매는 1000분의 20. 그죠? 상속받으면 1000분의 8. 이런 게 있거든요. 증여받으면 1000분의 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존등기. 원시취득이죠? 보존등기는 1000분의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말이 등록세 이 말인데, 그럼 이건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뭘 내라? 등록세 2%를 내라는 얘기고 상속을 받아서 등기하면 등록세 0.8% 내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 매매로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할 때 뭐 냅니까? 취득세 내죠. 취득세 4%. 그죠? 이거는 근데 등록세를 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등록세 파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됐어요. 통폐합된 게 그죠? 그러면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뭐 했어? 취등록세를 따로따로 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2010년도 초에 상속을 받으셔가지고 취득세를 내시고 등기를 안 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와서 등기하려고 보니 얘가 통폐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취득세 내고 등기만 안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취등록 합판세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뭐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미등기인 상태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내라? 여기 있는 등록세를 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이런 규정 때문에 현재 남아있어요. 등록세가. 부동산 등기.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2, 3, 4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했대. 근데 미등기래. 취득세 내고 등기 안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1000분의 40이 아니라 뭐? 1000분의 20. 그런 거죠. 답이 2번이 틀린 거죠. 뭐 그 얘기 하는 거죠. 3번은 증여로 취득했대. 뭐요? 1000분의 15. 4번은 상속받았는데, 아니, 원시 취득한, 건축한 거죠? 미등기야. 보존 등기해야 되죠? 1000분의 8.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이건 기회가 돼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거세거나. 얘는 무조건 기회가 됩니다. 다 틀려도 걔는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등록세는 뭐 크게 없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로 가서 하나만 더 풀어보죠.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자, 이게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게 최근에 기출문제 나온 지문이에요. 21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등기는 다 어디야?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그래야죠.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 틀렸고. 2번은요.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 면허세 산출세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신고불성실 가산을 부과하지 않는다요. 않는다. 얘는 근데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무조건 틀렸죠. 말했잖아요.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아예. 지금 몇 번째잖아요. 앞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취득세도 나왔고, 아까 앞전에 나왔고, 이게 지금 세 번째네. 전 시간으로 이번 시간까지 2시간. 지금 세 번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얘가 뭔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긴 듣는데, 흘러듣는 거야, 앉아서. 그냥, 무슨 도 닦아. 그냥. 집중하셔야 된다니까, 머리에 지금 흘러보내면 완전히 걸쳐, 이제, 자꾸 흘러가는 거 잡아야 된다니까, 이제 계속 흘러가게 놔두면 안 되고. 그죠? 이런 지문은 뭐, 당연히 틀린 거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써 있는 거죠. 틀렸고. 3번. 상속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면 세율 얼마다? 1000분의 15 아니고 8. 그죠? 네, 틀렸고. 답은 너무 쉬워요. 4번. 얘 취득하면 등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이게 답이네요. 답이 너무 쉽죠. 이거는 뭐 주워먹기 문제입니다. 5번에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전입함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 등기한 세율은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얘는 100분의 300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대도시 내 이렇게 되죠.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이렇게 되죠.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 설치, 전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원래 어디 있던 거라고요? 등록세 중과세 얘기하는 거죠. 얘가 근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법인을 설립하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뭐를 한다? 등기를 합니다. 법인 등기. 그럼 등록세 내야 되죠? 근데 얘가 대도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다? 중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중과세가 무조건 얘는 3배 했어요. 100분의 300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면 사무실 있어야 되잖아요. 부동산이 있어야 되죠. 그럼 얘가 설립하면서 뭘 했다?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죠? 그럼 얘도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 옛날 등록세 얘기하는 거야. 개정되기 전에. 그럼 얘도 등기할 때 어떻게? 100분의 300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원래. 얘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통폐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얘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폐합이 되는데 등록세 전체가 통폐합된 게 아니라 뭐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기만 통폐합됐어요. 왜요? 넌 어차피 부동산 취득하면 뭐 내고 취득세 내고 등기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뭐만 넘어간 거야? 얘만 어디로 간 거예요? 취득세로 넘어간 거예요. 아까 우리 대도시 할 때 취득세 할 때 뭐 했어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표준세율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200을 뺀다가 얘예요. 그럼 얘는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왜요? 법인 등기는 뭐랑 관련 없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 얼마? 100분의 300 해서 지금 현재 등록세에 대도시 법인 설립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는 얼마? 표준세율 100분의 300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하나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200이 아니라 얼마? 300. 그 하나 있는 거 딸랑 하나.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0분 중간세 나온보다 100분의 300 하나 있다. 요것만 딱 보시면 돼요. 답이 4번입니다. 그죠? 근데 뭐 내용과 관계없이 4번이 너무 쉬운 거잖아. 왜?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 게 끝인데.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등록세는 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꾸 이제 그동안 본 거 정리해도 나중에 뭐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게 이제 뒷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재산세 파트. 그죠?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얘는 세 문제 나오죠? 이제 항상 세 문제 나오니까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부터만 잘하면 돼. 그럼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 얼른 시험 보고 말해야지. 그죠? 여기 따고 말해야지. 근데 막상 되면 긴장해서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주택관리사 시험이거든요. 이번 토요일 날.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그죠? 내일 모레 관리사 시험 봐요. 그건 1차 끝나면 이제 9월달에 2차 보고. 장난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수업하러 갔는데 특강하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마지막 그 관리사 특강하는 거예요. 근데 막 처음부터 너네 미쳐버리겠대. 막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죽겠다는 거야. 왜? 이제 처음 일주일 남으니까 긴장되는 거예요. 긴장되는 거야. 공부를 했는데도 긴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막상 가면. 공부를 많이 했어도 긴장은 돼요, 사실은. 근데 긴장을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무리 긴장을 해도 자기 실력대로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근데 실력이 애매한 사람들이 긴장하면 점수가 더 안 나와요. 실수를 자꾸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무리 저기 해도 긴장을 아무리 하고 막 봐도 결국은 자기 실력대로 보기 때문에 안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실력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나오든 뭘 하든 문제를 풀면 합격은 해요. 막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아. 어렵게 보고. 근데 채점 해봐요. 그럼 자기 점수 나와요. 거의. 그 수준까지만 여러분이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죠? 그거만 하면 돼. 많이 갈 것도 없다겠죠? 65점만 가면 돼. 65점. 너무 많이 가면 부담스러우니까. 많이 받지 마. 막 100점 맞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노이사를 막 100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막 뭐 민법 100점, 막 공법 100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 그걸 못 들어맞아 100점을. 70점 맞도 훌륭한 건데. 무리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목표를 100점 그러면 일치가지고 꿈 깨시고. 그죠? 65점 정도 맞추세요. 65점. 그죠? 65점. 저는 그 실제로 100일 막 4개월 남겨놓고 저 학원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의외로. 막 4개월 남겨놓고 와가지고 막 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저하고 그렇게 친한 애도 하나 있었고. 근데 붙어요. 진짜로 붙었어요. 그 100일 남고 온 애들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애. 그때 나하고 나이 똑같은, 저하고 나이 똑같았었는데 아줌마죠. 그때 당시 아줌마 30 몇 살이야. 30 몇 살이니까 아줌마죠. 근데 뭐 100일 남겨놓고 왔는데 뭐 합격했어요. 근데 공부 살벌하게 하는 거지. 밥 먹는 시간 빼고는 100일 내내 공부만 한 거야. 진짜 시금 전폐하다시라고. 근데 붙었어요. 걔가 한동안 그거 하러 다녔어요. 학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난 이렇게 합격했다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럴만 하잖아. 왜 100일 남겨놓고 와서 합격했으니까. 제가 알죠. 학원에 왔으니까. 그때 당시 할 때 왔었으니까. 같은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근데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걔는 막 거의 학원에서 살아요. 아침에 일찍 와. 7시도 안 돼서 문 열고 와. 그럼 막 우리 한 2시간, 3시간 공부해요. 수업 저기 하기 전에. 수업하기 전에 10시까지. 그리고 수업 듣고 그다음에 오후에 또 계속 학원에 있는 거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 강의 또 듣고 또 수업하고. 그럼 막 특강도 뭔지 모르는데 들어.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학원은 일주일 됐는데 학교는 특강 한다면 듣는다고 해봐 그거를.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근데 그냥 듣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공법 특강해. 그때는 왜 뒤가 아니고 막 특강만 하잖아요. 그때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가 기본이었어요. 특강이. 그러니까 일찍 끝나면 10시. 밤 10시. 그럼 보통 뭐 12시 막 이랬거든요. 특강을. 보통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앉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12시간 앉아있어봐. 알아들어도 힘든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를 그렇게 듣는 거야. 진짜 그랬다니까. 저희 때는 그냥 10시 시작하면 10시 기본이었어요. 밤 10시가 특강이. 그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 10시였어. 그럼 보통 11시, 12시. 근데 거짓말 아니라 새벽에 끝나는 새벽 1시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특강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들을 것 같아?
집 다 갔지. 근데 우리 때는 안 갔어요. 그냥 앉았어요. 왜? 그때 인터넷 이런 거 없고 오로지 실강 외에는 없어요. 실강 외에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죽자 다 듣는 거야. 막 그거. 왜? 지금 안 들으면 못 들으니까. 뭐 다시 리플레이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학문 선생님도 좋았어. 왜? 그때는 뭐 수강생이 막 듣기 싫으면 말아 그냥 들으라고 안 해. 막 자기들이 와서 들어. 왜? 안 들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들어야지. 어떡할 거야. 막. 그때는 좋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조금만 수업하다가 막 떠들고 그러자. 나가! 막 그랬다니까. 수업 시간에 뭐 핸드폰? 그때 핸드폰도 택도 드려요. 조금 공부하는데 강의하는데 여기서 웅성웅성해. 그럼 뭐라? 그 누구야? 그럼 딱 쳐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가. 그렇게 하려면 나가. 뭐들 앉아서 공부한다. 뭐 이랬다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못 나가. 나가면 어디가 할 데가 없어. 죄송합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가서 환불해달라고 그래. 진짜 그랬다니까. 거기 나가고 환불해달라고 그래. 내가 저기 내 돈을 줄 테니까 환불해. 나가. 막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늦게 오는 게 있어요. 늦게 들어. 못 들어왔어. 그러니까 진짜로 선생님들이 막 그래야 돼. 그때는 근데 그게 당연한 걸 알았어. 우리는 왜? 그럼 막 죄송합니다. 막 그러고 막 이랬다니까. 지금 여러분 늦게 들었는데 거기 왜 들어왔어? 그래봐. 욕하지. 격세지감이죠. 근데 옛날 선생님들이 그래서 강의할 때 옛날엔 좋았죠. 근데 그 오래되신 분들이 강의는 가닥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게 조금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왜? 습관이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타입은 아닌데 저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못한 거예요. 줄을 한참 좋을 때 탔어야 되는데 하향세일 때 분위기 안 좋을 때 타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뭐 그죠? 그런 소리 어디서 합니까? 그냥 떠도 그러면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얘기 잘 안 해. 그냥 알아서 조용히 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만둘 때가 됐어. 그죠? 성격이 안 맞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90페이지 1번 문제부터 할게요. 자, 1번 다음은 재산세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건 보시면 돼요. 일단 딱 봐도 답이 아닌 거 있어요. 도세. 그쵸. 도세는 무조건 1번, 2번은 볼 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3, 4, 5 중에 있는데 3번은 시군세인데 차등 비례세율. 얘는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정세율이라고 돼 있죠? 얘가 틀렸죠.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일정세율은 안 배워요. 얘가 다른 말로 고정세율 그래가지고 뭔 뜻이냐면 세율이 법으로 고정이 돼가지고 그 지자체상이 가감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건들지 못하는 거죠. 딱 픽스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안 배워. 틀렸고 보통징수 맞고 소액징수면 이제 맞죠. 근데 일정세율이 틀렸어. 자, 4번은 시군세이고 누진세율이고 보통징수고 현황부가 원칙은 뭐냐면 그거예요. 실제 현황과 공보상 현황에 다르다면서 현황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현황부가 그런 얘기고 소액징수면 이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은 왜 틀렸을까요? 목적세 아니죠. 그리고 가산세도 없어요. 자, 5번에 틀린 거 뭐예요? 뭐예요? 5번에 틀린 거 고르시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5번 지문에 틀린 지문이 뭐가 있어요? 목적세 틀렸고 또 가산세. 두 개가 틀린 거죠. 목적세 우리 안 배워요. 실제로 우리 배우면 다 보통세 배우고 가산세는 조심할 게 그 재산세 이런 게 있어요.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뭘 해라? 신고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1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이때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재산세는 어떤 경우든 가산세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없어. 재산세는 가산세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가산금 규정만 있고 가산세 규정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은 그래 틀린 거죠. 자, 특징이 그렇다. 주시고. 자, 오른쪽 3번 문제를 보시면 재산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재산세 과세 대상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뭐에 따른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항상 이렇게 나온 두 개 중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현황을 우선으로 한다 그런 얘기고 2번 한 거죠.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몇 배? 10배. 무조건 10배. 3번 서울시 관할구역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과세한다. 맞아요. 이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거 틀렸다는 사람 어디서 있을 수 있어요? 왜? 얘가 시군 구세인데 무슨 공동과세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서울시만 뭘 한다? 공동과세합니다. 서울시만. 그러니까 서울시는 구청끼리 재정 격차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강남 3구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시인데 이쪽은
100만 원 걷으면 여기는 1000만 원을 걷는 거야. 그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서울시에서 전 구청에 걷는 재산세 반절을 서울시로 일단 가져와요. 그 반만 구청에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뭐 한다? 재분배해줘요. 그럼 어디다가 많이 주는 거야? 재정이 약한 구청에 돈을 좀 더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구청끼리 격차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서울시만 그래서 공동과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몰라도 3번처럼 나오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나머지 광역시 있죠. 대전광, 인천광역시 얘네들은 그냥 뭐요? 구세입니다. 걔네들은. 왜? 거기는 지들이 비싸봤자 많이 걷어봤자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지. 근데 서울시는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처럼 나오면 조금 조심해야 돼요. 공동과세한다. 맞고. 4번 보유재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의 차관의 과세는 주로서 차량과 기계 장비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차량은 자동차 같은 거는 재산세 냅니까? 안 낸다니까요. 그 초창기 때는 그러죠. 자동차도 재산세 냅니까? 그러면 낸대. 그러고 뭐 냅니까? 그래, 자동차세래. 나는 물어보기를 재산세라고 물어봤는데 재산세 내니까 재산세 낸대. 근데 뭐냐니까 자동차세래. 그럼 걔는 자동차세고 재산세는 안 냅니다. 그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개 딱 정해져 있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죠. 4번 틀렸네요. 5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죠. 그리고 보통 징수하는 조세이다. 그죠? 4번이 뭐 옳지 않은 건 틀렸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7번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재산세 과세 대상과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일단은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개가 있다 했죠? 뭐 있다고요? 토지, 그게 뭐 있어요?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선박, 항공기는 제목만 아시면 되니까 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죠? 여기 5개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주택 얘기는 뭘 항상 기억해라? 얘는 토지, 건축물 합해서 한꺼번에 과세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얘는 과세 방법이, 얘는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그래요. 물건별 과세. 이게 뭐야? 물건 각각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원주시에 여러분이 본인 앞으로 주택이 3채가 있다. 1억짜리 3채가 있다. 그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해. 따로따로. 그죠? 근데 예배적으로 합산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합산. 2개 있어요. 왜? 대놓고 합산하라고 돼 있어. 2개. 그게 뭐야? 별도 토지 중에 뭐야? 별도 합산 대상. 그리고 뭐 있어요? 종합 합산 대상. 이 2개죠. 얘네들은 대놓고 써놨잖아요. 합산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합산하는 거죠. 이 2개만 합산하고 나머지는 합산 안 해요. 그러니까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다. 분리과세. 그럼 어떡한다? 얘는 2필지 있다. 1억. 그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요거는 개별과세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합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분이죠. 자, 우리 모든 세법의 합산은 개인별 합산이다. 개인 앞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소유자별 합산 그러기도 하고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한다 그래요. 그럼 결론 다 무슨 얘기야? 내 앞으로 되는 거, 개인 앞으로 내 앞으로 되는 거 합산한다 그런 뜻이죠. 그럼 만약에 별도가 2필지 갖고 계신데 한 필지는 원주시에 있고 한 필지는 춘천에 있다. 이렇게 2필지가 있어. 자, 별도 합산 본인 거예요. 자, 본인 앞으로 얘는 합산한다, 안 한다? 그럼 2필지 갖고 있다는 거 별도 2필지 합산한다겠죠. 근데 원주시 한 필지 있고 춘천 한 필지가 있어.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관할국이 다르잖아요. 얘가 시, 군, 구세라는 얘기는요. 시, 군, 구별로 각각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합산도 어떻게 되는 거야? 시, 군, 구별하는 거지. 다른 시, 군 걸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걔는 전국 합산이에요. 왜? 걔는 국세니까 전국 합산.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요게 이제 물건별 과세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7번 문제 보시면 틀린 거. 1번. 재산세는 대물세로서, 대물이라는 건 물건에 대해서 과세, 물세라는 뜻입니다. 당해 시군 또는 구에 구하는 투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개별 과세한다 그랬죠? 근데 가로 안에 합산 과세 대상 제외란 말은 별도하고 종합은 예외적으로 합산한다 그런 뜻이고요. 2번 토지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토지는 어떤 토지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냐 그 얘기죠? 공간법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된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상 등록 대상 토지뿐만 아니라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시험에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란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만을 말한다. 그럼 땡 틀렸다. 보시면 되죠. 3번은 신탁재산이 나오네요. 자, 갑, 을. 얘가 재산을 뭐 했어? 신탁했어. 신탁법에 따라.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했죠, 우리가? 위탁자. 그랬죠? 얘를 뭐라고? 수탁자. 자, 그럼 일단 얘가 자기 재산을 을한테 맡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쨌든 취득을 한 거죠? 자, 이때 을은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우리 탁탁탁, 위탁자, 수탁자 걔가 얘예요. 그럼 얘는 비과세를 해줘. 자, 그러면 얘는 비과세를 받아요? 취득세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재산을 얘 걸 얘한테 맡겼잖아요. 이때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둘 중에 누굽니까? 위탁자, 수탁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얘가 시험에 개정상이고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누구라 있어? 얘가 기라니까 얘가 실제 주인은 얘인데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죠. 얘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죠? 얘가 개정되고 재작년에 개정돼서 시험에 2번 연장 나왔어요. 얘가 납세 의무자. 그러면 얘가 납세 의무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얘가 A하고 B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 갑이. 그러니까 합산 대상 토지를. 근데 이걸로 얘한테 뭐 했어? 신탁을 했어요. 그럼 얘한테 명의가 넘어가죠? A, B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을이 수탁자 을이 자기도 토지가 있어. C, D가 있어. 이 얘기죠. 자, 그러면 A, B, C, D가 일단 다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을 명의로 돼 있어요. 자, 이때 그럼 합산할 때 A, B, C, D 4개를 다 합산해서 과세가 되느냐? 이 얘기죠. 아니죠. 어떻게 합산한다? A, B 따로, C, D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왜? 이건 수탁자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여기도 합산하면 안 되죠. 2개 따로따로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병이 C하고 D는 병 거예요. A, B는 갑 거고. 자, 이걸 얘한테 신탁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명의가 다 을 앞으로 돼 있죠? 자, 이때 A, B, C, D 합산한다? 아니다. 왜? 각각 위탁자별로 해야죠. 왜? 이거는 병 거고. 그죠? 이거는 갑 거니까 위탁자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명의가 얘 앞으로 돼 있다고 해서 4개를 합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위탁자별로 합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취득세에서 이런 말 있죠. 만약에 갑이 A, B를 을한테 신탁을 했어요. 근데 이 위탁자 지가 얘한테 넘어갔어요. 병한테. 이럴 수 있죠. 그 위탁자 지가 이러면 얘가 이걸 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토지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얘가 위탁자 지가 이전되면 당연히 뭐다? 그러면 그 새로운 위탁자가 뭘 취득한 거다? 요 신탁 재산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당연한 얘기죠. 원 주인이 갑인데 그 소유권이 을한 병한테 넘어가면 재산은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어도 결국 누가? 병이 이 신탁 재산을 취득한 거로 보겠죠. 이건 뭐 취득세 얘기고요. 그 이게 다 막 물려가는 거예요. 물려가는 거. 신탁. 그죠? 자, 그러니까 거기 지금 3번 지문이 동그라미 3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리고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도 어떻게 한다? 전체 합산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4번 건축물이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물과 통합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틀렸잖아요. 무슨 토지 합산을 왜 해요? 그 주택만 이고 나머지는 따로따로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써 있는 거죠. 틀렸죠. 4번. 그죠? 3번 항공인은 기타 재산세로 하여 과세 대상별로 개별 과세한다. 그죠? 자, 그거 이제 물건별 과세 가는 얘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뭐예요? 복잡하게 나오면 이거죠, 이제. 토지 얘기.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용도에 따라 뭐로 나온다? 분리 과세 대상이 있고, 또 뭐 있다? 별도 합산 대상이 있고, 그리고 뭐 있다? 종합합산.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리, 별도, 종합이 뭐냐? 이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 하나씩 외워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겠죠? 그냥, 기본적인 사항 보시고, 얘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하게 가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면,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제집도 마찬가지고 뭐 실제 다른 출판사 기타 모의고사도 보면 거의 계속 풀다 보면요 똑같은 질문 나와요. 또 비슷한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 왜? 내용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내용 갖다가 어느 거 찝어서 딱 내면 못 맞춥니다.
저도 못 맞춥니다. 그 기숙에 있는 거 막, 그 몇백 개 되는 거 하나 툭 갖다 놓으면 그게 무슨 소리 외웁니까? 외우지를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차트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똑같은 질문 익숙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몇 개 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서 정리하는 수가 없으니까 그게 최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뒷장이 94페이지 뭐 11번부터 그 쭉 토지 얘기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그죠? 좀 쉬었다가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 좀 하고 쉬었다가 그죠? 11번부터 가겠습니다.